떼개사 수능 특강 8강 문풀 2. 자, 이제 뒷장의 기본 문제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설에 따라 일어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사료는 십자군을 주었어요. 십자군이 언제 일어난지를 알아야 되고 그 선제에 일어난 각 사건들의 연도도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십자군 자체가 문제 자체로 직접 묻지는 않는데 한번 보죠.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동쪽에 있는 형제들에게 급히 도움을 주어야만 한다. 그것은 그들이 자주 요청했던 것이죠. 셀주크 트르크는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이게 십자군 전쟁인 거죠. 그래서 형제의 땅에서 비열한 종족을 급히 멸절하고 적절하게 크리스트 교인들을 도울 것을 주장해야 한다. 이 사료 자체는 우르바누스 2세 클레르몬 공의 2회이고요. 이 전쟁 중이라고 했으니까 십자군 전쟁이 있었던 11세기부터 13세기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중세 부분 연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1번부터 봅시다. 아비뇽 유수가 일어났다. 교황청이 프랑스에 끌려가서 있었던 교황권의 쇠퇴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1309년에서 1377년 14세기니까 해당 없고요. 2번 자크리의 난. 이거 농민봉기 장원이 해체가 되고 백년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일어난 거라고 했어요. 1358년이고요. 14세기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참고로 와츠타일러의 난은 1381년입니다. 같은 14세기예요. 3번 예루살렘 왕국이 건설된 게 1099년 1차 십자군의 결과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답이 맞고요. 답 고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4번 위클리프가 교회를 비판한 것은 대분열로 인해서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교황이 선출되던 시기입니다. 1378년에서 1417년 14세기 15세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사항 없고요. 5번 콘스탄츠 공의회 자체가 대분열을 종식시킨 거죠. 1414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15세기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네요. 6번 문제 봅시다. 밑줄 친 봉기가 일어날 당시 서유럽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그동안 출제됐었던 14세기 유럽의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의 베이직한 버전이에요. 14세기 유럽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사료를 보면 영주들이 흑사병 이후, 흑사병은 14세기에 일어난 그런 전염병이었죠.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수입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토지시장과 노동시장의 작동을 방해했던 방식들은 와트타일러가 봉기를 일으킨 원인으로 계속 탐구되어 왔대요. 그러니까 영주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영주들은 장원의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 소작지를 경작하도록 주문했고 오랫동안 현금으로 거래되던 노동부역을 요구했고 그들의 수입 늘리기 위해서 영주의 사법권을 이용하였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주들이 노민들을 옥죄고 있는 장면. 그러니까 일부 영주들이 농민들을 해방시키거나 이제 노동을 그 화폐지대로 바꾸거나 하는 움직임에 거스르는 거예요. 봉건적 속박을 강화하는 거죠. 와트타일러의 봉기는 1381년 14세기이고요. 프랑스에서 있었던 자크리의 난은 1358년 14세기입니다. 14세기를 고르면 됩니다. 이런 봉기가 백년전쟁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면 바로 3번을 고르면 되는데요. 백년전쟁은 1337년에서 1454년까지 있었습니다. 나머지도 연대 한번 확인해 봅시다. 1번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건 9세기예요. 베르댕 메르센 조약으로 분열이 됐고요. 2번 보름스 협약은 서인권 투쟁을 마무리하는 거죠. 1122년에 황제 하이니 5세와 교황 칼릭스투스 2세 사이에 체결이 됐습니다. 12세기네요. 4번 노르만족의 이동 시작된 건 9세기에 시작됐고 12세기까지 계속됩니다. 5번 신교와 구교 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이거는 신교가 생겨나야 가능한 거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예요. 그러니까 16세기 이후의 상황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7번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건너뛰고요. 8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전쟁의 결과로 옳은 것은 프랑스에서 위그노라고 알려졌던 칼뱅주의자들은 많은 귀족들의 계종으로 힘을 얻었으며 강력한 부르봉 가문에 의해서 영도되는 종교적 당파를 형성하였다. 근데 이 위그노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가톨릭 교도들이 또 다른 유력한 왕족 가문인 기즈가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어쨌든 위그노 세력하고 가톨릭 세력이 두 개가 있는데요. 전쟁을 벌였대네요.
프랑스의 그 종교 전쟁 중에 하나인 위그노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묻고 있습니다. 네. 앙리 4세가 위그노였으나 본인이 개종하고 위그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일부분 허용하는 거죠. 바로 답은 5번 낭트 칙년 1598년입니다. 16세기의 일이죠. 근데 나머지 선지도 한번 잘 받을 필요가 있어요. 1번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었다. 요거는 독일에서의 30년 전쟁 쑥대밭으로 만든 그거 이유죠.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있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칼뱅파가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2번 루터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입니다. 이거 연도 외우기 굉장히 쉬웠다고 했어요. 1555년이에요. 3번 영국 왕이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요구하였다. 1337년에서 1453년까지 있었던 100년 전쟁의 원인 중 하나예요. 플랑드르 문제, 그리고 프랑스 내 영국령. 세 번째는 왕위 계승권 요구입니다. 4번 네덜란드가 에스파냐로부터 독립 달성한 것은 이제 위그노가 아니라 고이센들이 신교를 형성했던 거죠. 실전 문제 1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앞에서 나온 사료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라고 키워드가 나오네요. 그래서 로마에 와서 계속 체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가 황제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 호칭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사전에 카롤루스 대제 본인이 몰랐기 때문에 사제들이 가진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교회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 확실하였다. 그래도 호칭을 받아들였네요. 카롤루스 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답은 3번이고요. 1번 교황령의 시초를 마련한 것은 롬바르드족을 공격해서 랑고바르드라고도 하는 교황청에 기증했던 피피인인 거죠. 2번 교황과 서인권 투쟁을 벌인 사람은 신성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4세입니다. 카노사의 굴욕 1017년에 그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교황권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4번 메로베우스 왕조 개창자는 클로비스이고요. 트루푸아티의 전투에서 승리한 건 그 메로베우스 왕조의 궁제였던 카롤루스 마르텔입니다. 732년이고요. 그 싸웠던 이슬람 왕조가 바로 우마이야 왕조가 되게 됩니다.